11월 2일 치러지는 본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 후보들의 출마 현황과 조기 투표 일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가 지난 주말 폴리를 방문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제약사 모더나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6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 임상시험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을 둔 소기업들은 앞으로 직원들에게 개인 은퇴 계좌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로 어제 열린 2021 뉴욕 코리안 페스티벌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정부가 주민들이 개최한 부패 척결 시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뉴욕 뉴저지 일원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LA항에 물류 대란이 심화되고 있어 연말 시즌을 앞두고 미 전국 한인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11월 2일 치러지는 본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 최초 한인 여성 시의원, 뉴저지주 최초 한인 여성 주하원의원 배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 일정 등 자세한 내용 김세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1월 2일 치러지는 본선거에는 주 하원의원, 시의원, 타운 교육위원 등 다양한 선출직의 한인 후보들이 도전하는 상황이라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 힐스 등을 포함하는 23선거구에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린다이 후보가 뉴욕시 최초 한인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소속으로 교육, 대중교통, 시니어 서비스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고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롱아일랜드시티, 써니사이드, 아스토리아 등을 포함하는 26선거구에도 최초의 한인 시의원에 도전하는 줄리언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원 후보는 IBM 디지털 전략 컨설턴트로 현재 재직 중이며 뉴욕 한인의 정치력 신장 1 부회장, 퀸즈 커뮤니티 보드 2 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 후보는 급증하는 26선거구 내 아시안 등 소수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언어 장벽, 교육, 재원 부족, 인터넷 보급, 서민주택, 스몰 비즈니스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대표적 한인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 포트리 등을 포함하는 37선거구에서 사상 첫 한인주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엘렌 박 후보가 출마합니다. 박 후보는 뉴저지주의 최대 이슈인 재산세 문제와 범죄 문제, 교통사고, 오피오이드 등 각종 마약 문제, 인종차별, 이민 등의 문제를 주 해결 과제로 삼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본선거 가운데 뉴저지주 로컬 정부 의회에서는 한인 후보 간의 맞대결도 펼쳐집니다. 펠팍 시의원 선거의 현직 폴김, 이종철 의원이 공화당 스테파니장, 마테오 오소 후보와 대결 구도를 갖습니다. 클로스터에서는 연임을 노리는 제니정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크리스토퍼 조 공화당 후보가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듀몬트 지미첼 민주당 후보와 올드테판 진유 공화당 시의원이 연임에 도전하며 엣지워러의 미셸 한 후보가 최초 한인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뉴저지주 리저널 교육위원회 선거에서도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의 제인조 후보, 각 타운별 학군교육위원회에서는 펠팍의 이현진, 민은영, 신창균, 정수진 후보가 포트리 김민정, 클로스터 여자경, 더마레스트 이규순, 잉글루드 클립스 줄리 이, 해링턴 파크 브렌다 조, 레오니아 최다미, 노드 샘박, 파라무스 조지송, 리치필드 류용기, 리치우드 곽현주, 리버엣지 심규창, 은강 한인 후보가 출마장을 던진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뉴욕 시장 선거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뉴욕은 에릭 아담스 민주당 소속 브루클린 보로장이 공화당 커티스 슬리 후보와 대결합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연임에 나서는 필 머피 주지사와 잭 치아타렐리 공화당 후보가 맞붙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머피 주지사가 10%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선거당의 투표소를 찾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조기 투표도 시행돼 왔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조기 투표소 운영 시간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일정과 배정된 투표소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뉴저지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각 카운티 투표소에서 조기 투표가 가능합니다. 버겐 카운티의 경우 포트리잭 알터 커뮤니티 센터, 티넥 리차드 로더 센터 등 9곳에서 소중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다가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가 지난 24일 아이전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직접 폴리를 방문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일 본선거는 우편 투표와 선거 당일 현장 투표 외에도 사상 첫 조기 투표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등 투표 참여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높은 투표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임에 도전하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는 지난 24일 뉴저지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포트리를 방문해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아시안 아메리칸의 투표 공략에 나섰습니다. 일찌감치 수십여 명의 남녀노소 지지자들이 모여든 행사장 자리에는 태미 머피 부인을 비롯해 포트리의 한인 시의원 폴 윤과 피터 서,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클로스터의 제니정 시의원과 듀몬트의 지미 채 시의원, 또 뉴저지 최초 한인 여성 주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엘렌 박 후보와 그녀의 러닝메이트 샤마 헤이더 후보,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의 폴 줄리아노 위원장과 발프리트 그로알 부위원장, 또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뉴저지주가 지난 23일 조기 투표 기간에 돌입했음을 알리고 무엇보다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Early voting is how we can address the deep-rooted inequities in the electoral process. Not everyone can take a day off during the week to come out and vote. We want to ensure the voices of working people across New Jersey are being heard. We all want to move New Jersey forward. We can't afford to go back to a time where voices, particularly those voices of color, were excluded from democratic decision-making. This election is particularly consequential for our communities of color. Our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population makes up over 20% of the electorate in Bergen County, and Fort Lee has the largest AAPI community in the state. Under Phil and Sheila, we will continue uplifting all communities to ensure a stronger and fairer state for every New Jersey family. I voted yesterday. It took me less than 5 minutes. Folks, it's our right to vote. People have fought for it. People have died for it. And now it's time to show the power of it. We have to keep moving forward for a stronger, fairer, diverse New Jersey, and the only way to do that is to re-elect Governor Phil Murphy.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머피 주지사의 승리를 확신하며 연임을 뜻하는 4년 더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행사 일정을 마친 엘렌 박 후보는 행사장 인근에 위치한 조기 투표소에 방문해 직접 투표하기도 했습니다. 투표하셨나요? 아직 안 해가지고 지금 곧 하려고 그래요. 이제 early voting 시작했으니까 10월 31일 날까지는 early voting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11월 2일 날 못하면은 차라리 미리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꼭 가자 하세요. 머피 주지사는 지지율 등을 포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라이벌인 잭 시타렐리 공화당 후보보다 약 10%포인트 앞서고 있지만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뉴저지주는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8년간 재임했던 지역이며 민주당적으로 재선에 성공한 주지사는 1977년 이래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머피주 지사가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44년 만에 연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지사의 인기는 쏠림 현상을 보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재선이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머피주 지사는 재임 기간 코로나19 사태를 맞았고 최근에는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다시 시험대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약사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FDA의 긴급 승인을 받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모더나는 6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자세 코로나19 백신 임상 2상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제약사 모더나는 6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2상 시험이 성공적임을 확인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자료를 미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 등 세계 보건규제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에 따르면 6세에서 11세 어린이 4,75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mRNA 백신을 2번 주사한 결과 강력한 중화 항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로, 두통, 발열, 주사 부위 통증 등이었으며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의 심각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임상을 완료하고 승인을 대기 중인 제약사는 화이자가 유일합니다. 이와 관련해 FDA의 백신 자문위가 화이자가 제출한 5세에서 11세 사이 임상실험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가지고 긴급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일정은 내일로 예정됐습니다. FDA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오는 11월 2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로 일정이 넘어가며 이 또한 차질 없이 승인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11월 중순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발맞춰 앞서 백악관은 미국 내 2,800만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백신을 조달하고 전국 2만 5천 개 이상의 소아과 의사와 지역 약국,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백신 배포 및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학교 내 예방접종 클리닉 설치 및 공교육 캠페인을 실시해 접종 권장에 적극 나서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약 없이도 방문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위해선 CDC에서 발급한 종이 백신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이를 분실한 경우 현재로서는 1, 2차를 맞았던 접종 장소에서만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을 둔 기업들에 한해 직원들에게 개인 은퇴 계좌 IRA 자동 납입 옵션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1일 민간 부문 직원 은퇴 플랜 보장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발효된 법안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뉴욕주 기업들은 직원들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뉴욕주 은퇴 플랜인 뉴욕주 안전한 선택연금 플랜에 자동 납입하도록 하는 옵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수백만의 뉴요커들이 안정적인 은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러한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뉴욕주 안전한 선택연금 플랜 확대의 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법안을 상정한 다이앤 사비노 민주당 뉴욕주 상원의원도 기업들의 IRA 가입 의무화 조치로 인해 은퇴 후를 걱정하는 개별 근로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RA란 개별 은퇴 계좌로 많은 미국인들이 직업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업으로 변경할 때 고용주가 스폰서해주는 401K 계좌가 휴먼 상태가 되는 점을 보완해주고 있으며 약 23%의 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주 금융서비스국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뉴욕주 내 민간 부문 근로자 약 250만 명이 은퇴 플랜 자동 납입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컴이 낮은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저축을 강화하는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에게 자칫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지난 24일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이 아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축제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1년 뉴욕 코리안 페스티벌은 과거 행사가 열리던 코리아타운을 벗어나 지난 24일 뉴욕시 맨해튼 중심가의 유니온 스퀘어 파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모인 참석자는 대략 5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엔 최진숙 명창의 판소리와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K-팝 커버 댄스 경연, 비빔밥 500인분 나눔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When we got married, I have hanbok. My husband, and for New Year, we wear the hanbok.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for our parents.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가 마련한 무료 달고나 뽑기는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한데 모아 세계적 히트를 기록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모인 수백여 명의 참석자들은 달고나의 모양을 뜨기 위해 영화에 나오는 방법들을 총동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오징어 게임에 나온 딱지치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남녀노소 불문 인기를 끌었고 게임 요원들의 검은 마스크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외 잔치국수, 옛날 도시락, 어묵꼬치 등도 허기진 수백여 명의 참가자들의 뱃속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시점에 열린 이번 행사는 뉴욕 한인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지역 본부가 추진 중인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홍보의 장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공사가 준비한 김치 체험 부스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종일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체험 참가자들은 직접 담근 김치를 집에 가져갔고 뉴욕 한인회 측은 종갓집 김치 1만 개를 배포했습니다.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뭐 햄버거 이런 거는 너무 조금 입맛에 터프하니까 김치를 드심으로써 입맛이 깔끔하게 이게 통해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뉴욕의 심장에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편에서 펼쳐진 뉴욕 한인 회장배 씨름 대회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I don't. This is actually kind of like the first time I'm really, getting immersed in it, hearing the music, and the dancing, and the food and everything. That you guys would allow anyone to kind of come and join the competition. So it was a really great experience, and thank you for letting me be a part of it. The Korean culture is really beautiful, and I'm really glad that this all happened today. Glad I came out. So thank you. 뉴욕 코리안 페스티벌은 뉴욕 한인회가 한인 2세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가을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뉴욕 지역 한인 관계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퍼레이드도 취소되는 등 많은 우려 속에서도 뉴요커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의 묘미를 느끼게 하는 데는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고요. 특히 오늘은 김치의 날을 또 저희가 뉴욕주 김치의 날을 선포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씨름 대회를 보고 또 씨름하는 그 스포츠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외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경험 또 우리 독도 동해 알리기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우리 홍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 그 많은 그 뉴욕시 시민들이 몰려서 이걸 다 체험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너무나 흐뭇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정부가 펠파크 주민들이 23일 개최한 타운 정부의 부패 척결 시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top corruption! Stop corruption! Stop corruption! Stop corruption! 팰리세이드 파크 유권자협회에 따르면 펠파크 주민 수십 명은 23일 오후 1시 30분경 타운 정부의 예산 오남용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홍수 피해 하수 시스템 전면 재검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타운홀 앞에 집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는 펠파크 타운 정부가 타운홀 앞 공간 대부분을 막고
고압 세척기 등으로 건물 주변 물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시위 참석 주민들은 지금까지 주말에 타운홀 앞 도로에 물 청소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며 도로를 폐쇄하고 갑자기 물 청소를 한 것은 시위를 방해해 주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위대는 타운홀 앞 차도 인근의 협소한 공간으로 이동해 10여 분간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를 시작한 지 10여 분 후 경찰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를 요청했고 결국 주민들은 타운홀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위에 참석한 펠팍 부패 방지 협회,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펠팍 한인회 등 주민 50여 명은 부정부패 척결, 못하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타운 정부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뉴저지주 감사원이 펠팍 타운 정부가 수십만 달러 예산을 오남용한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펠팍 타운 정부의 대처는 지원의 유급병가 비용 538달러를 환수하는 데 그쳤다며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펠팍 타운 정부가 난개발을 허용한 결과 배수 및 하수 시스템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난개발 관련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 참석 주민들은 집회를 마친 후 브로드 애비뉴 일대를 30여 분간 행진하면서 부패 척결과 개혁 촉구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부터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영 기자입니다. 시속 30에서 40마일의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는 월요일 밤부터 시작해 화요일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지역에는 화요일 폭우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고 뉴저지 중부와 북부 일부 지역도 홍수 경보가 발령됐으며 중부지방에서는 토네이도 등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기상청 관계자는 고온이 오늘 밤 내리는 비를 통해 북부 일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월요일 낮에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밤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력한 비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체로 월요일 밤부터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폭풍은 강력한 돌풍과 함께 1에서 4인치의 폭우가 뒤덮을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린 폭풍이 가신 수요일부터는 가벼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목요일에 대체로 평년 기온을 되찾은 개인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캘리포니아 LA항의 물류 대란이 심화되고 있어 연말 시즌을 앞두고 한인 업체들과 한국 지상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수입업자들과 한국 기업들에 따르면 LA항과 롱비치항에서 심각한 하역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에 내다 팔 상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컨테이너 운임도 최대 10배까지 올라 많은 물류업자들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뉴욕 물류업계 관계자는 부산에서 LA까지 배로 상품을 수송하는 기간이 10일에서 12일 정도 걸리고 항만 변목 현상으로 상품을 수령하는 데 20일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 미주 법인과 한인 업체들이 한국에 전화해 제품을 주문하면 6개월 후에 미국에 도착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꽉 막힌 바닷길은 해상 운임도 크게 올려놨습니다. 한인 업체들은 컨테이너 운임이 최대 10배까지 뛰었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 한국산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관계자는 컨테이너 한 대 가격이 작년 2월 1,800달러였으나 최근에는 한때 2만 달러를 넘었다며 급행료를 줘도 배를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물류 대란 이전과 비교해 컨테이너 운임이 최대 10배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미주 법인들은 해상 운임 상승으로 원가가 올라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대기업 미주 법인들은 해상 운임 상승으로 원가가 올라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일부 품목의 미국 현지 판매를 접었습니다.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미국 내륙 지역 상품 배송도 중단했습니다. 한인 업체들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물류 대란으로 제때 한국산 제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수입을 포기한 업체도 나타났습니다. 제철에 팔아야 하는 식품류와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의 경우 거래처 납품기한을 못 맞추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물류 대란은
코로나19 사태와 미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을 풀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수요가 폭발했으나 글로벌 공급망 마비로 컨테이너선은 부족한 데다 항만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 창고 일꾼은 웃돈을 줘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주 한인물류협회 앤드류 서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도 물류 대란과 인력난은 앞으로도 1년은 더 지속될 것 같다며 LA와 롱비치 항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건을 실어 나를 트럭과 트럭 운전자, 기차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연말 쇼핑 시즌 물량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욕시 스쿨버스가 2035년 9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전기버스로 교체됩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은 지난 4월 뉴욕시 모든 학교의 스쿨버스를 2035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년 동안 75대의 전기 스쿨버스를 투입한 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스쿨버스는 디젤 엔진 차량으로 전기차 교체 이후 환경 보호와 더불어 약 1,800만 달러 의료 비용도 절약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플러싱 롱 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이 힐역 인근 149에서 150 스트리트 일대에서 올해 10월 매주 일요일 저녁부터 진화인 후나 콰트렛 등이 펼치는 재즈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공연을 기획한 김영환 먹자골목 한인 상인 번영 회장은 먹자골목이 단순히 밥만 먹고 가는 곳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머레이 힐역 인근에 명실상부한 공연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며 내년 봄에도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0대 한인 여성 큐레이터가 미술작품 거래대금 27만여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잉그루드에 거주하는 53세 문모 씨를 2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고객으로 의뢰받은 미술작품 거래대금 가운데 약 27만 3천여 달러를 자신의 금융 계좌로 빼돌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위해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퀸즈 테라스 온더팍에서 지난 22일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이석현 평통수석 부의장이 참석해 153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20기 뉴욕평통은 한국전 참정국 UN 대표부 대사 및 무관 초청 공공외교를 위한 보은의 날 행사 개최, 평화통일 정책 가두 홍보 및 종합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